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스텔란티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스텔란티스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역시 뉴욕 주요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텔란티스는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해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은 전일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그동안 제롬 파월의 연설 내용에 따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건데요. 현지 시각 22일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와 뉘앙스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둘째, 불안한 최고가 경신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진행 중인데요. 관세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M7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정장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기술주의 어닝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알파벳, 인텔 등과 같은 기술주와 전통적인 대기업인 GM, 코카콜라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점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상 결과인데요. 트럼프는 최소 15에서 20% 관세율을 요구하고 자동차에는 25%의 관세율을 요구하며 이유는 이에 대한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허스일지도 모를 8월 1일 협상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세계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헬스 관련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유락천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 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고급 승용차부터 일반 승용차, 픽업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량을 제조하며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지프와 푸조, 시트로행 외에도 고급 브랜드인 마세라티와 같은 14개에 달하는 브랜드를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텔란티스는 대표적인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종목 중에 한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 최고점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이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아왔고 현재의 저평가 구간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간을 좀 좁혀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서부터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저점 라인까지 밀렸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보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다가오는 7월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심리에 의해 관망 혹은 매도 우위에 서는 투자 전략이 더 많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라인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번 고비만 잘 넘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3달러 하단까지 치고 올라가는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타점에서 우리가 진입 타점을 잡아야 되느냐? 저는 8달러 근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보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8달러를 회복하고 8.5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서부터는 적극적인 진입 타점 잡고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를 가져오는 시점까지는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8달러 내지 8.5달러에서 진입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10달러 하단에서 1차 목표가 잡고 절반 정도 정리한 다음 다시 한번 이 라인을 강하게 브레이크 아웃을 할 경우에는 12달러 내지 13달러 요 중반 하단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1차에 걸쳐 2차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스텔란티스 매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자, 첫 번째 하방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상방 모멘텀도 있는데, 일단은 관세 압박 그리고 상반기 손실이 예상되는 실적 발표 그리고 CO2 규제 부담, 이건 유럽에서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상반기 손실,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손실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방 모멘텀을 예측을 해보자면 현재 이 지금 수소 기반으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포기했죠? 7월 16일 날 포기했습니다. 자, 7월 16일 날 포기하면서 EV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상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저평가 구간이다. 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 자리서부터 약 20에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자, 요 부분 우리가 체크하면서 정확한 진입 타점 그리고 정확한 나만의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만 잡아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다 상세한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 어떻게 해야만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스텔란티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